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양지수 간밤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모두 맑은 날씨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전날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연설 등에 대한 경계감 등을 이유로 현재는 장 초반 대비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며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조선주의 따스함이 감돕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LNG 운반선과 특수선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국 조선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말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 조선주들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오늘 하나엔진, 오리엔탈전공, HD 현대마린 엔진 등의 종목들 맑은 날씨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탄소 배출 관련주들도 온기가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체 분리막 전문 기업 에어레인이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산형 연료 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하는 데 성공하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동양철관, 대동스틸, 세아제강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하나엔진의 날씨가 쾌청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한국 조선업계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하나의 호주 조선 방산 업체 오스탈 인수 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탔고요. 어제 오스탈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오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가 전날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망감에 오늘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흥국증권과 하나증권 측에서는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각각 85,000원,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반면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나증권 측에서는 JYP 엔터에 대해 수익성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 주가가 다소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며 2분기부터는 디어유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이 SM 엔터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JYP 엔터를 최선호주에서도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타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타그는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양 지수가 개장 초반보다는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지금 얘기하신 거랑 똑같이 시장은 오전에 좀 좋았다가 전강 후약의 느낌으로 좀 밀려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상승을 한 게 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밑으로 조정을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폭을 좀 노려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단기 박스권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으로는 2,520포인트, 상단으로는 2,620포인트인데요. 오늘 역시나 2,620포인트 근처를 가니까는 윗꼬리를 맞고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상황으로서는요. 역시나 시가총액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5% 급등이 나오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고 오늘도 오전에는 삼성전자가 2% 내지 3% 강세를 보여주다가 밀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0.1% 약보합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주인공이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스관 쪽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조선 업황 쪽으로만 올라가고 있지 결론적으로는 방산 쪽으로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GTC, 뭐 엔비디아의 GTC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는 차익 실현보다는 약간은 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좀 피곤함을 느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코스피가 현재 지금 음봉에서 윗꼬리로 좀 아쉽게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코스피 시장이긴 한데 사실은 오전 시장에는 갭상승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불안했는데 오히려 오늘처럼 좀 눌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계속 단기 박스권이다 말씀을 드렸던 게 2,620포인트에서 2,520포인트 요 정도 사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기 박스권을 뚫어내려면요. 어저께처럼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 자체를 끌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도 요 전고점이 이 자리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죠. 실질적인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한 59,000원, 58,5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위쪽에는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6만전자, 65,000원, 7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뚫어서 올라가려면은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도 시장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은 아직도 좀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오늘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아마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렇게 계속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면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삼성전자에 돈이 몰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현재 지금 전체적인 개인 외국인 기관의 전체적인 수급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큰 덩치가 있는 그런 종목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지지부진 막 이렇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뭐 헌재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다려 보면서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2,600포인트를 오늘 지지해주고 또 위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2,600포인트, 2,62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단기 박스권에서 하셔야 된다. 단기 박스권은 2,5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2,6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내가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수익 실현을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요즘 시장은 그렇게 좀 관망의 자세로 약간은 보수적이게 나가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장중에 59,000원까지 좀 고가의 움직임 보였는데 지금은 또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코스피 자체는 2,600포인트 지지 여부 관련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민감 국가 지정입니다. 중국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볼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라면 1,000원입니다.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입니다. 신라면 가격이 어제부터 봉지당 1,0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온기가 감돕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 반등 추세로 레거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업황 회복 기대해도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 민감 국가 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 국가에 지정됐다라는 1월에 지정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소식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보고 나서 네. 처음에 이런 주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네, 네. 네, 많이 공부를 좀 해왔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뭐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지정한 건 아니고 미국의 에너지부라는 산하 기관이 있어요. 네. 그 에너지부라는 산하 기관이 우리나라의 민간 국가로 좀 지정을 했는데 미국 에너지부라는 건 미국 에너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뭐 AI라든지 원자력, 그 에너지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로 보호하는 그런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원인을 공식적으로 좀 밝히진 않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뭐 언론에서는 뭐 기타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팩트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언론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일단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의 민간 국가를 지정했다라는 건 AI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그러니까 고성능의 고기술적인 협력 부분이 약간은 좀 브레이킹이 걸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장 어떻게 풀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첨단 기술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좀 걸릴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우리나라 이제 요거를 좀 알아챈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선장격인 대통령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한번 미국을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때 요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진 이유는 딱 이 민간국가 지정 때문에 떨어진 건데 결국에는 원자력 쪽에 대해서는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약간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기술이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가 지금 협력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민간 국가가 되게 된다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기타 이런 SMR 관련된 자재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주제를 갖고 왔지만 관심 종목을 또 반대로 갖고 온 게 뭐냐면 이런 원전주들은 기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눌림을 받아줄 때마다 항상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눌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눌림이 좀 2만 원 초반대 내지 2만 2천 원대 정도 온다면 또 추가 상승의 기회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 쪽을 봤다면 다음 쪽은 이제 방산 쪽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역시나 완벽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현대로템이라면 K2 전차라고 할 수가 있고 LIG 넥스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사일이라든지 포탄 어쨌든 요격할 수 있는 큰 미사일들을 많이 만드는 데가 LIG 넥스원인데요. 원래 이 LIG 넥스원이 미국의 FCT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 미사일이라든지 요격 시스템을 평가해가지고 미국이 그 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 LIG 넥스원이 들어가 있는데 뭐 요것도 민간 국가에 들어가서 어쨌든 거기 프로젝트에 또 낙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 주가가 뭐 어저께는 많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요사이 주가가 위쪽에서 좀 꿈틀꿈틀 움직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시는 건 좋지만 LIG 넥스원도 관련 주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선이 민감 산업이랑은 관계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온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이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SMR 기술,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원자력 기술로 인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SMR 기술로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창업한 원자력 회사인데 이 회사랑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국가로 계속해서 지정이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민간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관련 내용 좀 전문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LIG 넥스원, HD 한국조선해양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신라면 1,000원인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그쵸. 같습니다. 라면 이 봉지 가격 기준으로 네. 어제 이제 1,000원으로 인상이 맞아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라면을 살 때 5봉지 들이 이렇게 사니까 네네. 체감은 잘 안 되실 텐데 맞아요. 그래도 보시면 농심의 신라면 가격 한 5%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K푸드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제목을 제가 신라면 1,000원이라고 적었지만 K푸드라고 하면 되게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K푸드 섹터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원자재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 밀이 나지도 않고 뭐 옥수수 조금 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식품업계, 식품 회사들이 원자재들을 한 70% 비중을 가지고 수입에 의존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밀 가격, 소맥 가격, 그다음에 뭐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 다 내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소주와 맥주를 말아먹는 그런 게 아니고 밀가루를 만드는 그 원료라고 불리는 소맥이라는 건데 그 소맥이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소맥 가격이 라면도 만들고 밀가루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 소맥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K푸드 식품 기업들의 원자재율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 인상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요. 2024년도에 정말 경제 전망이 어두워가지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식품업,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식품업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거의 못하게 했는데 현재 신라면이라는 농심의 정말 베스트셀러 제품이 인상을 하면서 어저께는 오뚜기 카레가 또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2025년부터는 K식품의 가격 인상이 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성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해외 시장이 최근 2년간 한 17% 정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 전체적인 풀무원, 빙그레, CJ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해외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결국에 내수 시장에 막혀있던 거를 해외에서 좀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힌트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농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라면 가격 인상이 5.3% 인상을 하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농심에서 신라면 가격을 올릴 때마다 주가의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항상 우상향이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신라면이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전체적인 국내 시장의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신라면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3% 인상에게 뭐 1,000원 뭐 그냥 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라면 외에도 이제 신제품 라인업이 추가 동력 원장이 될 것 같은데 신라면 툼바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4개월 만에 한 2,500만 개가 팔려 나가면서 좀
좀 베스트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내수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중국 라면 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세계에서 한 35%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라면을 많이 먹겠죠. 근데 여기서 신라면, 그러니까 농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요 51%가 상위 3개 업체가 독과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랬죠? 농심이 한 개 업체가 57%를 갖고 있어요. 얘네는 3개 업체가 갖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신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이라는 업체는 좀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아마 주가는 이미 많이 좀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풀무원이 현재 미국 법인이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영업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법인 쪽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풀먼이 상당히 상승을 보여줬고요. 미국 내 두부 시장이 한 67%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외에도 일본에는 여러분들 두부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파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약간 핫바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두부로 만든 두부바인데 요게 지금 일본에서 7천만 개가 팔리면서 일본에서 편의점 대상까지, 편의점 제품 대상까지 받는 기염을 토하는 풀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농심의 라면 받고 풀무원의 신선식품 봤으면 냉동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빙그레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베스트셀러 제품인 메로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해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코스트코 전체 매장에 입점이 돼 있는 게 메로나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외에도 중국 시장에도 빙그레가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바나나맛 우유 아시죠? 그 뚱뚱한 바나나맛 우유. 그게 현지화 전략에 제대로 먹히면서 중국인들이 정말 없어서는 못 있는 그런 우유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빙그레가 주로 하는 게 아이스크림 산업이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산업이 굉장히 마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산업에 주력을 하면서 원래 이제 유제품 쪽이 조금 마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원래는 재무제표상 3%대의 영업이익률에서 23년도에는 8%, 24년도에는 10% 이상 가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좋아지는 빙그레의 재무제표까지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신라면 1,000원으로 준비해 주셨고 관련 내용과 종목들까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 마지막은 반도체 업황 회복인데 디램과 낸드의 상승 전환 그리고 20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삼성전자가 디램과 낸드에서도 1위고 그 밑엔 바로 뭐 키옥시아가 껴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또 밑에 바로 네.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된다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서야 주가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미국의 샌디스크가 일단 10% 올린다고 하니까 주가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나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미 주가가 50% 이상 올라왔고요. 더군다나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론도 메모리 업황을 좌지우지하는데 한 3위, 4위 정도 하는데 마이크론에서도 10% 이상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낸드와 이 메모리 디램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도부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메모리 업계에서는 점유율을 거의 50%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조금씩 덜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가격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약간은 좀 배가 고팠고 그때 하이닉스는 HBM으로 다시 한번 부응을 시켰지만 삼성전자는 그걸 못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 거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는 항상 드리지만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가격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길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로는 제가 동진 세미캠이 일단은 가장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완성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진 세미캠이 하는 게 뭐냐면 포토 레지스트라는 거랑 발포제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판이 있잖아요. 그게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포토 레지스트를 없습니다. 없고요. UV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나 이런 걸 쬐가지고 여기다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 화학 재료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동진 세미캠인데 물론 이 화학 재료를 만드는 업체는 정말 많죠.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노노재팬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반도체 소부장들 막 엄청 내려갔었잖아요. 일본의 100% 기여하던 업체들 막 무너진다 막 이랬는데 그때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최초로 국산한 게 바로 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주가도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고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D램과 낸드 쪽에 대해서 업황이 훈풍이 불어온다면 저는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 관련해서 이제 D램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봄이 좀 이르게 찾아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아스닥 오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8주차가 어느덧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는요, 매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주간 성공률 13%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10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7주차까지 모두 성공률 목표치를 훌쩍 넘기면서 마무리했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트럼프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LS전선이 70억 원 규모의 가온전선의 이 주식을 취득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단기부터 중장기 모멘텀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는요, 좀 강세 뛰다가 지금은 약보합 수준에 전환했습니다.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딱 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3%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2%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와 HD현대중공업이고요. 먼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와의 레이저 장비 관련 양산 협약 상용화 진행 이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면서 공략해 주신 종목이고요. 어제 또 GTC 2025와 관련해서 HBM 관련주들 주목받으면서 강세에 뛰었는데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0.34%입니다. 마지막 종목 HD현대중공업이고요. 앞서 태광과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한국의 협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4.93%의 성공률 달성하네요.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총 편입되어 있는 저희 보너스 8주차 1313 챌린지입니다.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종목으로 저희 7.32%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주차 저희가 한창 이틀차 이제 진행 중인데 어떤 종목부터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종목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시장 리뷰하는 시간 갖고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렸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린 이번 주 포커스 테마는 바로 회복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특히 전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드리면서 한 종목씩 공략을 해드렸는데 7%대의 이런 상승률 여러분들께서 7%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복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만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신다면 일정 부분 이런 회복장 안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빛을 더 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좀 길게 보는 종목, 어떠한 종목들을 종목마다 테마가 있죠. 그런 길게 보는 종목들, 단지 짧게 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참고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안 올려드리고요.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같이 한 번 더 중간중간에 기준들 잡아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잡아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목표가 거기다가 잘라야 될 때는 언젠지 그리고 1차 목표가에서 정리할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추가 2차, 3차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기준까지도 모두 다 함께 잡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온 전선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전 거래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 소폭의 조정 장세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3월 14일 날 장중 9.7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성공한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은 큰 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9%라는 상승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2025년도 1월 이후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듯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이후의 눌림은 눌림목 이후에 반등했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폭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5일선과 10일선이 동시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강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정말 여러 번 함께 공략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2월 2일부터 1월 2일 거기다가 2월 달까지 공략을 했던 2월 12일까지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종목은 현재 최근에도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내세우면서 전 고점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까지 만들어냈죠. 그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제한된 조정 안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만 하더라도 3.11%대까지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이죠. 보시면 아직까지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진 않았어요. 다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견조로운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만 한 차례 더 받쳐준다면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을 때 한 2,200만 주에서 한 3,000만 주 정도 되는 2,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27,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8.49%, 종가를 5.69%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장중에 1.68%대까지 상승을 하고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괜찮은 라인대,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대가 바로 이 13만 6천 원 라인대입니다. 이 13만 6천 원 라인대가 과거에 2024년도 11월 달 저항 라인대였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2025년도 2월 3일, 2월 4일까지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25년도 3월 17일 제 전 거래일 날 이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정권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을 올리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HD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4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장중에 3.4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 보시면 이 종목 역시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24년도 1월 6일이죠. 1월 6일 날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단기 바닥을 다졌고요. 다진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좀 안정권으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29만 원 라인대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현재 구간과 29만 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박스권 안에서 모아갈 수 있고 그 모아간 이후에 현재 충분히 2025년도 2월 21일부터 기간 조정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한 달 동안 기간 조정만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강한 슈팅에서 전 고점 돌파 시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1313 챌린지 포트에 계속해서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 안에서 일단은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약간의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홀딩하면서 금요일까지의 흐름들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주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오후장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전에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이번 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시장의 관점에서 보시고 나서 어떠한 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될지 그 전략을 세워보시면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좀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시장에서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가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는 좀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8주차 또 새롭게 2가지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 토니모리와 대주전자 제도입니다. 자,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은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문화사절단 이제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방문 이후에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더 확대화가 되면서 중국 자체가 경기 양회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커스로 잡아 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만큼 이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 이미 중국에 진출했고 중국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매출을 실적을 꾸준하게 내지 못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화장품 업종들은 앞으로도 상승세 지금까지 크게 안 올라왔습니다. 단기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 업종은 2012년도부터 2024년도 작년까지 무려 1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출액이 10억 달러였는데 2024년도에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수출액이 102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배가 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중국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 한국 K화장품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특히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조금은 다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굉장히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주역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제 막 올라온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2024년도 3월 달부터 2024년 6월 3개월 만에 무려 5,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3배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이후에 이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고가를 낮추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넘겼죠. 근데 넘겼을 때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좀 눈에 딱 띄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2025년도 2월 24일 날 정말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죠. 이 거래량 수준은 지난 과거에 2024년도 1월 달 정말 대세 상승을 첫 번째 시작했던 이 상승 스타트를 끊어줬던 이 거래량의 몇 배를 상회를 합니다. 자, 거의 예를 들어 한 6배에서 7배 정도 상회를 하는 수준인데요.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앞서서의 그 상승 추세보다 더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좀 큰 틀로 봤을 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025년도 2월 18일부터 이어져 왔던 6,2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흐름 정말 앞서서 큰 틀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가에서 내려왔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기간 저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죠.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좀 더 이 종목은 눌렸었죠.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V자형 반등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더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과거에 물렸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해 주고 있고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도 추세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좀 더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지금 공략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8,000원 라인 때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8,000원에서 8,800원 현직 가격 구간이죠. 이 구간대에서 분할로 담아 가시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전 고점 1290원 충분히 상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1,300만 주에서 자 2,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동반됐을 때 전 고점을 상회하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8,000원 구간에서 현재 구간까지 단기간 박스권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제가 앞서서 8,000원대 잡아보실 분들은 충분히 그 가격대에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실 분들은 단기 목표가 9,8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650원 이후에 손절가 짧게 잡아드렸죠. 너무 짧게 잡아들었습니다. 짧게 잡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재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대주전자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 재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 12월부터 정말 여러 차례 함께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은 대표적인 실리콘 응급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매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이 종목의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매출액이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데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정말 늦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25년도부터 실리콘 응급제 신규 차종, 탑재가 되는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는 신규 차종이 증가를 합니다. 중저가 차량 EV3 캐스퍼 EV부터 좀 신규로 탑재가 되는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2종, 그다음에 테슬라 1종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는 이제 2025년도뿐만 아니라 6년도에는 산화물계 전고체 소재 그리고 퓨어 실리콘 CNT 도전제까지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5년도의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2026년도의 상승 모멘텀까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 토니모리와 조금은 다른 흐름이죠.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이 단기간의 저항 라인 때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이후에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놨죠. 따라서 아직은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지만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9,500원 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92,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토니모리와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화장품 안에서 토니모리 앞으로 이제 K-뷰티에 대한 성장세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대주전자 재료는 저희 1313 챌린지 좀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실리콘 응급제 부분에서의 고성장 지속하고 있고 올해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이데일리 오은 이홍철 파트너님과 함께했고요. 파트너님 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